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의 이국은 교수입니다. 지역의 경기 침체가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민들의 심리적인 위축마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지역 경기 침체의 객관적인 현황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본 다음에 실물 요인과 또 심리적 요인까지를 포괄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조금 자세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김진홍 부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일자리 경제국의 정연대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의 조규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매년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계신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심지어 IMF 때보다도 더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들도 이런저런 자리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포항의 경기 침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시에서 나오신 우리 국장님 먼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경기가 정말 안 좋다, 이래 체감기가 안 좋다, 이래 느끼고 있고, 특히 저희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표적인 경기 제조업 중에는 철강 경기인데, 철강 경기가 아마 2015년 이후부터 아마 글로벌 미국, 중국이 생산이 정대되고 이러면서 또 미중 글로벌 무역 갈등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일하면서 철강 경기가 규제되면서 아마 철강 경기가 좀 나빠졌는 것 같고, 특히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보면은 철강 우리 생산량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조강 생산량이 2017년도 보면은 한 7,108만 톤 정도 되고, 우리 수출량은 한 3,167만 톤 되는데, 포스코를 봐서는 또 3,774만 ton에서 지금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 이래 봐집니다. 거기 보면 중국 생산량에 비하면 우리는 10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그렇고 지금 철강 산업단지하고 이래 봤을 때는 철강 산업단지도 옛날에 한창 경기가 좋을 때는 전체 생산량이 한 18조 정도 되는, 최근에는 한 13조 5천억 정도니까 조금 줄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게, 지난 2017년 11월 15일 날 지진이 발생하고 가장 거기 지금 심각하게 왔는 게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2017년 11월 말이 저희들 한 51만 4,127명 정도 되는데, 최근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50만 9,963명을 한 4,163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김 부국장님 또 다른 통계나 뭐 아니면 붙이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시죠. 예, 지금 포항의 이제 체감 경기하고 가장 뭐랄까 상관도가 높은 거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철강공단만 보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철강공단이 지난 매년 1조씩 생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의 경우에는 양적 지표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간제철소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계속 굴려야 되니까 생산량 자체는 그게 팔리든 안 팔리든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포항에 이제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대부분이 일하고 있는 게 철강공단인데, 매년 1조라는 돈이 그냥 증발돼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그 없어진 돈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게 뭐 소득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어디 물품을 구매하는 돈으로 되든 이게 지역 내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5년 전에 비해서 4조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타이트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또 약간 덧붙인다 그러면은 소상공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쪽에 이제 매출이 계속 이제 소비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내가 주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덜 사는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IT가 발전을 하면서 모바일 쇼핑이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대부분이 주로 의복이라든지 뭐 신발, 뭐 가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시내에 있는 가게를 가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오프라인으로 가서 사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온라인 구매를 해버리니까 지역 내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소위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역 내 이제 상인들이 이제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갭 때문에 또 소비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표로 굳이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수산물 같은 경우도 오징어 같은 경우가 완전히 뭐 3분의 1 옛날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잡히고 또 끝으로 얘기하면 금융 파트 중에서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거든요. 99%가 중소기업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영업을 하거나 뭔가를 할 적에 자금이 이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빌리는 비율을 흔히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 한 그래도 한 60% 정도는 그러니까 10건 중에 6건은 중소기업에 대출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게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력도 부족하고 뭐 부동산 거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담보 가치도 떨어지니까 은행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빌리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기업, 가게 뭐 할 것 없이 지금 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말씀이 딱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에 포항에 있는 공단들의 생산액을 보면 2012년에 비해 가지고 20%가 감소가 됐고요. 수출액도 한 23% 정도 감소가 됐고 고용도 11% 정도가 줄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있었습니다. 휴폐업 업체는 4배나 늘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부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몇 년 동안 매해 한 1조 정도씩 철강공단에서 포항에 이런저런 형태로 공급해 주던 뭐 이를테면 소득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줄어서 한 4억 정도가 지금 이제 증발했다 이런 말씀. 4조, 예, 4조 정도가 증발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조금 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 지표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생산 부분에 특히 고용 창출과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가지고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국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취업자 수라든가 혹은 경제활동 인구, 실업률을 같은 보면은 실제적으로 2017년에 하반기에 살짝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를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로 특히 소비 쪽에서 봤을 때 제가 정확하게 한국에서도 그 지표가 들어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를 하거나 조사해 보지는 못했지만 자동차 판매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 경기가 좀 살아날 것을 사람들이 예상하고 다소 큰 비중의 소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매량을 해보면 대략 다음 경기가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하는가 혹은 장래에 자기 소득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작년에 뭐 지진의 여파가 조금 있었다고는 하지만 작년 대비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게 상당수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물론 소득적인 측면이나 생산적인 측면에서 지표상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포스코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영업 다각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영업이익률 같은 건 상당히 개선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비록 여러 가지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존에 그렇다면 취업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가정들의 경우에는 소비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서 비치고 우리가 보는 것만큼 과연 이게 힘든 건가라는 부분 일단 한 가지 좀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워낙 이제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증가돼서 뭐 좀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경제학에서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위축되는 거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그래서 이게 아마 유통업계나 이런 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반면 또 가전업계나 자동차의 소비를 봤을 때 또 그렇게만 설명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실제 포항 시민들의 소비하는 그 소비는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각 가정들의 소득은 뭐 포스코 다니는 분도 계시고 뭐 또 잘 나가는 사업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가정들이 100이라는 소비를 한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그 100의 소비 중에 50%는 외지에 있는 유통 기능을 통해서 소비를 하니까 이제 포항 시내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부분의 소비 이제 판매가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는 포항 시민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외부 유통업체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중앙 집중화되는 경향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포항에 돈이 안 도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지표상으로 너무 우리가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뭐 이제 뒤에 우리가 대책을 얘기할 때 또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역 경기 침체의 원인이 뭔가 좀 너무 단순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물 요인하고 심리적인 요인 중에 지금 어떤 쪽에 우리가 더 무게를 두어서 분석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조 교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지진이 있은 이후에 좀 지나치게 우리가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좀 가라앉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것이 뭐 구조적인 요인도 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인데 우리가 너무 좀 자기 실현적으로 그 예언한다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어서 다시 국장님부터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쪽을 더 중심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여튼 경기 침체되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포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실물 경제가 뭐 포스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포스코는 사실 연결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 보면 2011년 이후에 뭐 순이익이 5조 5천억 정도 날 정도로 포스코는 좀 견고하고 이렇지만은 아까 이제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죽도 5분 추석 같은 경우 참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죽도 시장이나 대형 마트나 대형 유통점은 조금 경기가 호전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골목 상권이나 마트 작은 우리 그 시민들이 직접 먹고 사는 작은 마트들은 다 지금 소비 지수 어렵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장사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좀 위축되다 보니까 또 주머니도 안 풀고 이러면서 소비 심리 지수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전국적인 사항이지만은 또 아파트 같은 게 이렇게 공급 과잉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위축되는데 이게 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흐름도 똑같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봤는데 IMF 총재 같은 경우 크리스틴 라가르도크는 총재는 뭐 세계 경제의 후폭풍, 경제의 폭풍 가능성을 경고했는 중에 보면은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뭐 지금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빨리 종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또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라든가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한 불확실성 이런 거 또 그다음에 금융 자금 부족이 이제 해가 금융이 위축되는 이런 4대 원인을 가지고 세계 경제의 후폭풍을 했고 우리도 우리 국가도 보면은 현재 우리 포항을 봐서는 자동차 조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철강 경기가 자동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도 최근에 좀 어렵고 전자나 이러면서 한국 경제도 앞으로 아직 되게 밝은 전망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더 원래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래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에도 철강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여러 가지 유통업도 판매가 감소되다 보니까 실물 경제도 좀 어려운데 지진이 나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계속 경제가 오늘 어렵다 이런 심리적 요인이 또 막 상당히 크게 작용해서 골목 상권이 좀 위축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항 시내 그 소상공인 점포의 공실률이 지금 800개 이상 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초에 지금 이제 범시민 포항 경제 살리기 대책 본부를 포항상임회장하고 시장하고 공동위원장을 해서 구성을 했는 이유도 지금 각 읍면동 29개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또 실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모든 경제단체나 공공기관이나 같이 협심해서
좀 시민들이 심리적 요인을 좀 안정적으로 주면서 희망을 일으켜야만 그래도 경제적인 좀 효과가 나타나고 우선 소비 심리지가 좀 안 나았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책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모아서 하기로 하고 심리적인 요인이 좀 크다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포항 시민들이 갖고 있는 지진에 대한 어떤 그 위기의식 이거보다는 포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더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지난번에도 바다에서 뭐 지진이 있었다는, 그랬는가 보다. 뭐 큰 영향 없는데 이러는데 외지에서 막 그냥 걱정이 돼가 전화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진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거지 금방 살아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렇게 지진이 많은 일본에도 관광객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관광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지진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포항에 와서 물에 한번 묻고 운하 한번 타고 이렇게 휘 구경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특별히 볼 만한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포항 경제가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포항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완성체적인 철강 생태계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게 가장 구조적인 문제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과거에는 포항에서 일관 제철소가 있어서 전국이 하나의 시장처럼 돼가지고 이제 그 철강 자재를 공급을 하는 기지였기 때문에 포항이 소위 얘기하는 IMF 시절에도 잘 나갔다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지역으로 놓고 보면 딸랑 포스코 하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외부의 어떤 충격, 그러니까 저쪽에 뭐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막았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갈 데가 없는 거죠.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완충하는 역할을 포항 경제 자체 내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다면 뭐 주방용 뭐 냄비라든지 손톱깎이라든지 주방용 부엌 칼이라든지 뭐 굳이 저거 안 되면 최근에 뭐 요즘 유행하는 자전거라든지 산악용 바이크 뭐 어쨌거나 포항 자체 내에서 그런 거를 다양한 최종 제품까지 만드는 생태계가 형성이 돼 있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출하는 외부의 어떤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쇼크가 왔을 때 완충하는 게 이제 충격을 여러 단계별로 좀 이제 감안해 가면서 이렇게 극복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까지는 좀 충격이 덜한데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가 딱 흔들리면 말 그대로 포스코가 뭐 기침하거나 뭐 철강공단이 약간 몸살이 걸리면은 포항 경제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지금 경기 침체가 단순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했기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고 적어도 10년 이전 전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를 마지막에 누군가가 뺨을 때려줬다.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우리 김주훈 국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뭐 지표상으로 봐서 어렵진 않다고 했지만 제가 원인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향후에 우리 이제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심리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심리적인 걸로 다 몰아버리면 대책을 세우는데 아무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양극화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저는 좀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포스코가 기침을 하면 모든 다른 데가 다 흔들리는 구조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포스코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지금 포항의 제철 산업만을 우리는 좀 바라보고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산업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윤축을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그래서 포스코는 저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취업을 하고 또 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비나 소득이나 별 걱정 없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지표를 제가 보고 확인을 한 거는 뭐냐 하면 예금이라든지 혹은 대출 관련해서 봤을 때 기존에 소위 저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을 통해서 예금을 한다 대출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비금융 수신이나 여신, 대출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점점 서민들이 신용도가 떨어진 분들이 찾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그분들은 비금융 쪽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뭐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좀 개괄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제가 진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소비를 많이 주도하고 큰 소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뭐 예로 들었던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같이 그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밑에 이게 뭐 철강산업으로 예를 들자면 단지 안에 있는 다른 포스코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 그리고 거기 취업해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나.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서 이 양극화의 부분을 좀 제대로 대처를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 소비 위축이라는 이런 건 좀 더 심각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하면서 잘 짚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지금 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타격이 덜하거나 별 영향을 받지 않는데 소득이 좀 그 낮은 계층에서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통계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거나 공실률 같은 것들이 대단히 높아진 거 하며 청년 실업률이 그 지표상으로는 괜찮아졌는데 그 이유가 청년들 자체가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졌어요. 바깥으로 다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좀 우리 그 지방 정부에서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뭐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소상공인 대책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양극화가 심화되는 관점에서 지금 포항 경기 침체를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측정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특히 지금 아까 청년 실업률 이런 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일자리를 구하는데 청년들이 이제 우리가 알선을 해도 뭐 한 일주일 내로 뭐 이래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다 보니까 포항에서는 양질 일자리를 못 구하고 한 뭐 자동차라든가 아까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완성된 제조업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라든가 이래 가는데 저희 시는 앞으로 그런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가 단일 구조의 산업 구조인 철강 산업 도시가 앞으로는 좀 성장 동력이 또 다변화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또 영일만항을 이용한 2차 전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부연을 드리자면 지금 사실 청년 실업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사회자인 이군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청년들이 20세에서 25세 사이에 실제 그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경북 지역, 특히 지방들은 어느 도시를 불문하고 유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 같은 좀 한국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래서 청년 실업률 자체를 이렇게 예측하고 추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1차적으로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유심히 바라본 지표는 40세에서 44세 혹은 35세에서 45세 사이에 있는 인구 연령층에서의 급격한 유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연령대별로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포항 인구가 노령화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경상북도의 타 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35세에서 45세 사이가 가장 제가 봤을 때 소비의 비율이 높은 계층이고요. 그럴 만한 동인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고 또 그리고 가족들도 어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산에 참여하고 소비율도 높은 어떻게 보면 되게 크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계층인데 최근 한 3년, 근래 3년간의 지표를 보면 이 연령대에서의 유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그 부분과 생산 부분을 좀 연결시켜서 지표를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생산 관련해서는 이런 원인을 찾을 만한 지표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통계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원인을 확인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왜 가장 중요한 이계층에서 유출이 심하며 이 부분에 저는 이제 뭐 자영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양극화와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2015년, 2014년부터 국내에 이제 그 철강 산업의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정부에서도 주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철강 산업 뭐 선진화 방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국제강이라든지 동부그룹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뭐 이런 데서 나름대로 국내 그 생산 공장을 좀 뭐라 그럴까 좀 통일시키는, 그래서 인천으로 뭔가 후판을 몰고 뭐 당진으로 뭔가를 몰고 이러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포항에 이제 그 공장 몇 개가 폐쇄가 됐고 그런 것들이 연동돼 가지고 협력사까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실제 일자리를 따라 가지고 이제 본인이 잘린 건 아니고 네. 이제 근무처가 인천이나 당진 쪽으로 재편되면서 그렇게 빠져나간 인력이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포항 지역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우리 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에도 제일 중추가 되고 네. 소비도 굉장히 많이 하는 네. 그 가정들이 지금 뭐 당진이나 인천이나 이렇게 지금 같다는 말씀인 네,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좀 보충하거나 좀 다른 쪽에서 그 연령층에 있는 가정들을 좀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또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 현황에 대한 분석은 뭐 더 해도 좋겠습니다만 좀 시간 관계상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대책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포항은 신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 경제가 잘 나갈 때는 훨씬 더 잘 나갔고요. 한국 경제가 좀 어려워진 다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그 불황을 덜 타는 그런 신화를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서 과연 포항의 신화가 계속될 수 있는가, 좀 문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원인이랄까, 이게 결국 철강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제 한 20년 전부터 포항이 이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엔진만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다른 엔진들 또는 보조 엔진들이라도 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게 제대로 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철강 산업에 대한 철강 산업 그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를 만들어서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하나의 엔진만으로 과연 갈 수 있겠는가? 시에서도 이거 고민이 많으시죠? 예, 저희들도 고민이 참 많고, 우리가 그동안 포스코가 지난해 50주년 됐는데, 그동안 포스코 덕에 포항 시민들이 잘 살았고, 아마 포항이 발전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IMF 때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런 이런 시민들 이야기도 많은데, 저희들 포항시에서도 물론 철강 도시니까 철강업을 더 앞으로 크게 성장을 더 시게 될지는 몰라도 일단 지속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철강 산업이 경쟁력 있는 앞으로 좀 고도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게 가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공약 사업인 철강 생태계 구축에 저희들이 3천억 정도 국비가 원래 투자되는데 거기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좀 하도록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CA의 노력이나? 우선 저는 아까 철강 산업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거는 반반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포스코는 아예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고 우리가 포항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포스코는 말 그대로 제철을 하는 이제 기업이니까 철강이라고 하면은 아이언 앤드 스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철강공단 하지만 사실상은 포스코에서 생산된 자재를 조금 단순 가공하거나 조립하거나 하는 정도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 뒤로 좀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우리가 흔히 금속 산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철강에 머무르지 말고 철강 그러니까 아이언 앤 스틸 플러스 메탈 정도까지 가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철강 자재라 하더라도
이제 좀 복합 재료를 만들고 지금 세계적으로 다 그런 직이거든요. 어떤 탄소 섬유랑 같이 믹싱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소재 부분의 어떤 고부가 가치화를 좀 해나가야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당장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전국에 산재한 중소기업 중에 좀 어려운 뭐 주방기구가 됐건 뭐 손톱깎이가 됐건 뭐 부엌칼이 됐건 어떤 철공소 정도의 수준이라도 그런 그 업체들을 많이 집적을 시켜주면 사실상 제가 꿈꾸는 건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 무슨 세운상가나 이런 데 가면은 설계도만 가져가면 미사일도 튀어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작지만 강한 그 기업들을 좀 많이 이렇게 추려가지고 포항에 오면은 좀 사업을 하려거나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포항에 와가지고 당연히 이미지가 철강 도시니까 내가 뭐 이런 제품을 한번 만들면 돈이 될 것 같다 해서 포항에 덜컥 오면요. 그것을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현재 상태가 아닙니다. 그 설계부터 주물, 사출 해가지고 금형을 떠가지고 이렇게 뭔가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그 징검다리가 다 갖춰져야 되는데 포항은 중간중간 빵꾸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제대로 철강을 계속 끌고 가되 거기에 좀 더 고부가 가치의 메탈을 넣고 뭐 메탈 중에서는 티타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빠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 모아서 제대로 된 이제 생태계가 가는 건 계속 그렇게 간다 그러면 철강은 훨씬 더 지금보다 확장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시에서 하고 있는 신약 그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철강 산업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좀 모아서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혹시 철강 산업의 미래에 관해서 좀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구체적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영업과 관련돼서는 뭐 부국장님께서 좋은 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덧붙일 말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은 포스코를 지우고 생각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지역의 경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혹은 그러한 믿음, 사회자님께서 아까 신화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이제 극복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 전혀 새로운 상상력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경기를 많이 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조선, 자동차, 해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포스코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철강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잘하고 가는 게 맞기는 한데 너무 그것을 우리가 가운데다 놓고 모든 다른 것을 부가적인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인도나 중국이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포스코나 아니면 철강 산업도 결국은 상당히 인건 비용이라든지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오토메이션, 자동화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제가 작년인가 기사를 보니 포스코는 지금 현재 자동화율이 다른 철강 업계에 비해 산업 혹은 철강 업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자면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아무리 그 철강 산업이 이제 앞으로 영업 이익을 많이 내고 그 기업 자체는 좋은 기업이 된다 할지라도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랑 고급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 생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철강 산업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더 부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강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에 맞게끔 조금 더 또 강소 기업들 구축을 하고 해서 만들어 나가면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은 부분이 될 텐데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특히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서울에 지금 그 말씀 주신 세운상가 또 을지로에 있는 정밀기계 관련된 그곳이 아마 그 재개발 때문에 지금 거의 해체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가지고 쇠로 된 거는 다 포항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봤고요. 지금 그 국장님 주신 말씀 중에 바이오 신약, 그다음에 영일만항, 그리고 로봇 산업, 배터리 산업 등등등
예. 그쪽으로 이제 제조업인데 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예, 주시면 뭐 다른 것도 뭐 다 있습니다만은 신약 부분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는 과거에 포항이 실패는 아니고 실수했던 부분을 또 똑같은 길을 갈까봐 제일 걱정인 거거든요. 적어도 바이오 의료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신약도 일종의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항이 현재 어려워진 이유는 소재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항시에서 만약에 신약 바이오 클러스터 해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왕이면은 이제 신약의 산업이라는 게 신약이 개발되면 이왕이면 그 약을 생산하는 제약 공장도 당연히 포항에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럼 그 사이에 생산하기 직전까지의 단계, 중간 단계가 임상 실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임상 실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병원이 있어야죠. 대학병원이. 그래서 포항에서 신약을 연구해서 이제 병원에다가 놓고 이제 환자를 받아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고, 그래서 피드백을 한 다음에 다시 끝난 거를 포항에서 제조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바퀴가 돌게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바이오 의료 산업의 생태계가 이제 조성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포항에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삐끗하면은 사실 정말 돈 되는 거는 물론 신약은 투자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돈이 나올 거는 별로 없는 거고, 생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임상 실험하는 단계에서는 환자 한 분이 어르신이 입원을 하면은 가족들 다 와가지고 며칠이고 한 달이고 체조하면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게 돈이 무진장 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항시에서 이왕이면 신약을 할 때 이제 앞으로 그거 정말로 임상 실험을 할 병원이 필요할 건 한 10년 뒤다. 그렇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같이 이제 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그 북방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동대에서도 뭐 병원을 뭐 하려고 그러다 실패했고 네.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 중앙정부에다가 그렇게 목 놓을 필요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북한하고의 교류가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브라디보스톡하고 러시아 그 항만으로 우리가 전기 항로가 있으니까 아예 브라디보스톡에 그 러시아 그 국립해양과학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그 우수한 그 의료 병원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 분교나 아니면 그쪽에 병원을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야 여기서 전문가 양성하고 여기 임상도 하니까 너네들도 윈윈 같이 될 줄 않겠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동시에 추진하면 어떨까? 예, 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걸 미리 좀 예견하고 지금 의과대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 중앙정부에 복지부나 교육부에도 몇 번 갔다 온 적도 있고, 그것도 우리 한동대 그 총장이나 또 우리 기독병원 네. 원장님하고 이래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의과대학이 설립하는 게 그렇게 우리 도시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또 지역 균형 차원이나 이래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포스텍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거하고 연구중심 병원으로 하는 거 투 트랙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략을 수립해서 가고 있고, 신약은 제가 투자 유치 업무를 같이 보니까 이래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나 전국적으로 지금 의약 바이오 이래 하는 업체를 지금 한번 타진해 보면은 포항의 이 강점인 방사능 가속기를 잘 몰라요. 사실 지금 포스텍이는 방사능 가속기 이 인프라라든가 이거의 강점을 전국에 좀 신약하는데 충분히 좀 아직 마케팅이 덜 됐다. 그런 거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식물 백신 지원센터라든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나 지식산업체 이런 연계된 인프라 시설을 같이 갖춰가 마케팅 함으로써 이 가속기 연구소 단백질 분해하는 거를 이 가속기 연구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좀 강점으로 해가지고 어제 이제 착공한 그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이제 이거와 연계되면은 R&D 한 제넥신으로부터 한 20개 신약 이 연구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좀 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래 보고,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네. 행정력을 같이 좀 올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시에서 국장님 나오셨으니까요. 그 아까 말씀하신 중에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제 추진하시는 의과대학,
국내의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우리 부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내 의과대학을 저희들이 이제 정수도 승인받고 하는 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기존 있는 병원과 부속 병원과 연계하는 수는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 정수를 빨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고 그거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게 포스텍이 또 강점이 있으니까 연구 중심 병원을 좀 신설하는 것도 오히려 또 용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그걸 투트럭으로 해서 뭐 단기간 내에 안 되겠지만은 추진유치위원회에 자문도 받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고 아까 부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러시아 극동대학의 의과대학의 분교를 아예 유치하는 건 어떠냐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지난해 한러 지방협력 포럼 됐고 올 가을에 또 러시아에서 동방협력 포럼이 열리고 하니까 계속 그것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뭐 큰 틀에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리고 새로의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바이오 측면은 앞으로 노령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진될 것이 거의 지금 한국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간 전략으로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포항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봤었을 때 뭐 포스텍도 있고 한동대도 있지만 유수의 연구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는 포항시가 노력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두 대학이나 또 다른 곳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R&D, 그러니까 연구 중심 센터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산학 협력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지금 현재 바이오도 잘 해나가면서 그 이외의 기계, 금속,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뭐 국책 연구기관을 잘 유치하면 제일 좋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은 시에서 조금 더 재정적 여력이 있거나 혹은 국가 단위의 정부 예산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 R&D에 조금 더 중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센터를 이렇게 좀 부지를 확보하고 중점적으로 길러 나가는 것도 좀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관광산업 얘기를 좀 간단히라도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구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올해가 포항시 승격 70주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포항시가 올해를 포항 방문의 해로 선포를 하고 관광객 700만 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난해까지는 저희들 한 500만 명 정도 목표가 500만 명 가까이 왔는데 올해는 700만 명을 잡은 거는 뭐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포항시 승격 70주년이고 또 우리 해병대 창설 70주년으로 이래 연계해서 저희들 700만을 했는데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은 뭐 저는 700만이라는 숫자보다는 그 사람만 많이 와가지고 그냥 후에 구경하고 가면은 포항에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와가지고 사람들이 선물로 사가지고 갈 이제 뭐 농산물이라도 좀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포항 특산물로 반드시 포항에 와야지만 사가지고 가고 포항 갔다 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상품 전략을 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러거든요. 현지 가야지만 살 수 있게끔 하거든요. 우리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도 전국 걸 다 살 수 있는데 이왕이면은 그렇게 포항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 수 있게끔 하는 소비 인프라 같은 거를 같이 이제 국장님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뭐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지금 숙박시설이 그렇게 특급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좀 이제 포스코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작년 몇 년 전부터 많은데 매년 뭐 2만 명 이상씩 은퇴를 하는데 그렇게 집안에 자녀들은 다 서울을 이렇게 유학 보냈고 이제 노부부 둘이서만 그냥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포항시하고 연대해서 좀 민박, 그러니까 포항시 방문의 해에 이제 맞춰가지고 그냥 용돈벌이 삼아 이제 굳이
이제 하숙도 아니고 이제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포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포항에 가정에서 주는 집밥 먹고 이제 구경하고 그 사람들이 가이드도 같이 해주고 이러는 이제 뭐랄까 자원봉사자 비슷한 거를 좀 모집해서 같이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어떤 방문회를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항에는 이제 랜드마크 객인 호텔은 없지만 그래도 모텔이라든가 영일대 해수욕장 같은 데서 좀 우수하고 최근에는 보면 해안선 쪽으로 패션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 하게 되면 패션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이 패션 업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해서 포항 방문회 하고 특히 불빛 축제나 관광주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에 한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이런 걸 좀 상당히 이걸 할인하는 거를 적극 권장해 가지고 좀 우수한 숙박업소를 좀 같이 홍보해 나가고 아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빨리 리조트라든지 콘도라든지 호텔을 빨리 유치하는 방향도 같이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700만 저도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와서 보고 그냥 당일로 떠나는 것보다는 체류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숙박업계도 살아날 수 있는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30, 40대를 저는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별로 겪지 않고 살아왔던 소비 성향이 강한 세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실제 소비 경향이 높은 그 사람들을 그러면 끌어들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영유아를 동반하는 가족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체로는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어린이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구경만 하고 쑥 지나가는 곳으로 다른 목적지가 있고 포항 그냥 거쳐가는 곳으로 가서는 뭐 7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얼마나 포항 경기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바라기는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포항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었을 때 과연 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성과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현대에 가장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최근은 새로운 미디어들이 많이 뭐 유튜브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잘 활용하고 혹은 또 방송 프로그램이라든가 요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특히 아까 타겟할 수 있는 소비 성향이 높은 세대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도시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뭐 공영방송 뭐라고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없지만 포항에 지금 그래도 해산물 먹거리라든가 맛집을 좀 이래 전국에 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마 그것도 전국적으로 방송을 좀 해서 타고 지적하신 대로 유튜브도 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포항에 랜드마크 객인 진짜 관광자리 좀 부족해서 원래는 영일대하고 연암 쪽으로 환호공원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6월 달 되면 착공하는데 여수 밤바다 같이 해상 케이블카를 지금 민자 유치를 성공했습니다. 뭐 그런 거 하고 또 미군 캠프 리비 부지를 저희 시가 샀는데 이제 그 부지를 활용해가 좀 관광자원, 관광 호텔이라든가 외국 자본 유치해서 좀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경상남도나 아니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해안에 랜드마크 격인 리조트 대단히 그 리조트를 아예 유치를 해가지고 그 리조트에 쉬러 오게 아예 만드는 그 휴양형 관광이라고 하나요? 그게 상당히 지금 좀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는데 우리 포항은 지금 그런 시설이 뭐 경주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그런 아예 공격적으로 하시려면 그런 것까지 늘 저희들이 뭐 경주에 보문단지 특급 호텔도 많고 콘도도 있고 했는데 포항에는 아직 콘도도 없고 해서 올해부터는 아마 머물러가는 관광을 위해가 저희들 해안선 따라 아름다운 절경 쪽으로 하여튼 리조트, 콘도, 그다음에 지금 호미곶도 지금 관광지 지정하고 한 지가 아마 꽤 됐는데 아직 민자 유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 걸 공격적으로 하고 저희가 그런 거 할 때는 시유지 같은 거를 아예 무상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데 저희 시가 왜 그런 걸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투자유치 육성재단에
1,000억 원의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땅을 사면은 바로 우리가 좀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걸 유치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포항의 이 실물 경기를 어떻게든지 좀 낫게 해보자 이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 분 패널 분께 아주 한 30초 정도씩만 발언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체감되는, 그러니까 그 몸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들 중에 좀 시민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고 좋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시려면 어떤 점들이 좀 보완돼야 될지 짧게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국장부터 시작하실까요? 글쎄요, 뭐 시민도 뭐 여러 분이 있지만 제가 늘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지금 포항시에 도심이 한 30만이 살고 있고 이제 각 면 단위 지역이 한 20만 정도 이렇게 총 50만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늘 신경 쓰는 게 보면 정책 같은 거가 꼭 이렇게 도심지 얘기만 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이 다 일체가 되려 그러면 결국은 포항 특유의 어떤 6차 산업, 그래서 그 포항 지역 내에서의 농수산물이 일어나는 것들을 얼마나 잘 가공을 해가지고 포항시에서도 소비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가면 이제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영일만 그 배후 쪽에 냉동 냉장 창고도 있으니까 그 지역 내 농수산물을 가공을 하고 그것을 이제 좀 고부가 가치의 식품화하는 그런 거는 좀 서두르면 네. 전체적으로 조금은 이제 농사 짓는 분들부터 약간 뭔가 이렇게 팔로가 네. 저절로 확보가 되니까 좀 체감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항이 가지고 있는 강점, 제가 조금 전에 R&D 센터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지역 학교가 아니라 전국 각지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포스텍이 대표적이고 또 한동대도 그러한 대학인데요. 그 학생들이 단순히 졸업하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많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는 것이 결국은 능숙한 숙련된 일꾼이라 그럴까요? 어떤 지식 산업을 선도할 만한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갈수록 될 텐데요. 그리고 아무리 기계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길을 다루고 컨트롤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포항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금 더 고민하고 같이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학교도 고민하고 시도 고민하고 뭐 더 나가서는 국가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뭐 고전적인 해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저희 원래 요즘 정말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너무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내시고 원래 저희 시에서는 이 어렵다는 시민 여론을 100% 수렴해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가 포항 경제 살리기에 우리 이강덕 시장을 비롯해서 2,300여 공직자들이 올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범시민 경제 살리기 대책 본부를 구성해서 모든 공공기관이 동참하고 또 금융계나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기업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포항 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좀 소득이 적으신 분들 또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우리가 모두 다 좀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좀 다들 어렵지만 서로 더 어려운 분들을 좀 배려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이 경기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좀 소비도 조금 더 해주시고 조금 더 그 합리적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돕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는 2019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